가진 게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채무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처음부터 빌려주지도 거래를 하지도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그러고도 채무자는 별 문제 없이 잘만 먹고 사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못 받은 돈을 최근 몇 년 100억 이상을 직접 받아낸 박상훈 국가공인 신용관리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받아냈던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에게 돈을 받지 못한 첨가업체의 케이스입니다. 위례인은 몇 년간 거래해온 지역의 대형마트에게 물품 대금 3,500만 원을 6개월 넘게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곧 망할 거라는 소문도 돌았고요. 재산조사를 해봤지만 가진 게 없었습니다. 때문에 현장조사와 면담을 위해 직접 마트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트 사장은 오히려 큰소리 쳤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통장 잔고를 보라고 했습니다. 몇만 원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트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고 손님들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카드 매출은 들어오지 않냐 묻자 마트 사장은 얼굴은 굳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기다리던 채무자의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과 논의 후 채권자가 득한 집행권으로 법무사를 통하여 모든 카드사에 매출채권 압류 준비를 했습니다.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가맹점 채권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를 준비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죠. 마트 안에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진열된 상품, 냉장고, 심지어는 계산대까지 말입니다. 영업은 그날로 멈추게 된 것이죠. 다음날 새벽 6시 마트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해달라며 마트를 운영해야지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친족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걸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위례인과 채무자 협의 끝에 채무자 처남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고 6개월 분할 상환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변제 후 마트는 결국 3개월 후 문을 닫았지만 채권자의 3,500만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명시적 재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 채무자를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적이라도 했다면요. 실제로 그렇게 채무자가 완전히 증발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거래처에게 5천만 원의 미수금을 받지 못한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채무자는 전화번호도 결번, 사무실도 없앴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입신고는 전남의 한 시골로 되어 있었기에 면담을 위해 채무자의 전입 주소로 방문을 하였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몇 달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용, 대출 상태 변동이 없는지, 보유한 재산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채권자의 도움과 수소문으로 채무자가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경기도의 넓은 임야를 취득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잠적한 채무자는 아마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시 의뢰인과 논의 후 가압류와 지급명령 신청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들 아시다시피 해당 임야를 경매하여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새로 재산을 취득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몇 년째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년 넘게 가진 수단을 써봐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연락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20년 지기였던 채무자는 1억여 원을 빌리곤 돈이 없다며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은행 압류도 해보고 재산명시 신청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 600만 원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재산과 신용 상태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부동산을 하나 취득하였다가 가족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위례인께 알려드렸습니다. 위례인은 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채무자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해 채무자와 협의가 되어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억대 금액을 받아내고 있고 지금까지 회수한 금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아마 지금 다시 산정해보면 200억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모두 세일신용정보본사에서 확인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는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체감하는 것은 단 5%도 안 됩니다. 나머지 95%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생기거나 갚을 여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있습니다. 피 같은 내 돈이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전국 32개 지점을 둔 세일신용정보에서 4년 넘게 변제액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간단합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발 더 나간 것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는 채무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보수는 받지 않겠습니다. 성공했을 때만 약정한 수수료를 받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받고 직접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제액 100억 세일신용정보 전국 1위 실무자 박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